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3배만 올라도 초인플레 헬조선 추정 환율 달러당 10,000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인플레가 발생을 했죠. 돈이 휴지입니다. 휴지. 돈으로 블록 쌓기 하고 돈을 쓸어 담고 자, 돈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까 저렇게 저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아주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제재를 하니까 마트에 갈 때 지갑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배낭에다가 돈을 넣고서 장을 보러 가는 자, 그런 기이한 현상,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나나를 아파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01동 301호 전용 84 타입 아파트 그 한 칸이 자,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거 지금 현재 보면은 위치가 좀 좋은 데는 위치가 아주 좋은 아파트는 지금 84 타입이 30억 넘는 데도 있는 거죠. 자, 물론 그 위치가 좋긴 하지만 그 자체가 기이한 현상입니다. 전용 84 타입 해봤자 정말로 그 좁은 공간인데 그리고 땅 지분이 부동산은 땅인데 그 전용 84 타입의 땅 지분은 거의 뭐 한 10평에서 15평 남짓한 그 공간인데 자, 그런 땅이 자, 100억이다. 지금 현재는 뭐 한 30억이 넘고 자, 굉장히 기이한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33억 뭐 이렇게 해도 기이한 현상인데 만약에 100억이 된다. 자, 아주 신기한 현상인데 우리나라가 그 문을 닫고 우리끼리만 살아간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으나 지금은 세계가 하나죠. 달러랑 원화가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요 그림 보겠습니다. 요 그림. 오른쪽이 그 100억짜리 84 타입 아파트 한 칸. 자, 그리고 왼쪽은 100만 달러짜리 주택. 차고만 두 개죠. 차고만 두 개. 땅 평수를 보니까 거의 뭐 300평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자, 333평이 조금 넘으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땅의 면적인데 거의 뭐 지금 땅 지분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자, 엄청나게 큰 집인데 100만 달러. 자, 흔히들 저런 집이 시골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아닙니다. 미국도 사람이 사는 데만 사람이 삽니다. 자, 시골에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자, 100만 달러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좋은 교육도 교육 여건도 좋고 굉장히 쾌적한 주거지에 있는 주택이 100만 달러 정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왼쪽을 선택을 합니다. 왼쪽을. 저는 뭐 100% 왼쪽을 선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그 84 타입을 선택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아마 오른쪽을 선택할 것 같은데 자, 그런 측면에서 왼쪽과 오른쪽 가치가 같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환율이 나오니까 자, 왼쪽과 오른쪽 같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 100만 달러가 100억이죠. 계산을 하면은 환율이 1달러에 10,000원이 됩니다. 10,000원. 1달러에 10,000원. 자, 끔찍한 이야기죠. 지금 그 1,300원, 1,400원만 가도 1달러에 1,400원만 가도 난리가 난다고 지금 위험하다, 뭐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달러에 10,000원. 자, 이러면 심각한 거죠. 자, 앞서 보셨던 그 바나나를 수입해서 사 먹으려면 한 15,000원 정도, 바나나 한 송이에 15,000원 정도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게 헬조선이죠. 헬조선. 아마 북한보다 단기적으로는 더 큰 위기가 아마 올 겁니다. 한반도 전체가 헬조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은.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환율은 그대로고, 지금하고 그대로고, 그 아파트만 30평 그 전용 8사가 100억 찍는다. 자, 만약에 그렇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은 지금 달러당 그 1,300원 정도 하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갖고 오면은 한 13억 정도 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100만 달러를 들고 한국으로 오면은 13억 정도의 돈을 들고 있는 건데, 자, 외국인이 한국 주택 사려고 100만 달러를 들고 온 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좋은 위치지만 아파트 한 쪼가리 사려고 하니까, 자, 100억을 부르는 겁니다. 100억을. 미국에 있는 그 주택의 주차장보다도 좁은 그런 공간인데, 그 84 타입 한 쪼가리 그거 살려고 하니까 100억을 부릅니다. 100억을. 자, 그러니까 50만 불 이하 가격으로 살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800만 달러를 부르는 격이죠. 누가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겠죠. 그리고 임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아파트가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월세도 거기에 상응해서 얼마가 책정되겠죠. 한 4.8% 가정을 하면은 월세가 월 4천만 원입니다. 월 4천만 원. 자, 차라리 노숙을 하는 게 낫겠죠. 월 4천만 원이면 하루 숙박료가 100 몇십만 원 나오는 거죠. 하루에 100 몇십만 원. 그러니까 이것은 노숙을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저 슬리핑 백을 사서, 등산할 때 쓰는 그 슬리핑 백을 사서 노숙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자, 월세가 4천만 원. 아무도 또 월세 안 살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저 흥선대원군도 실패한 쇄국 정책 한 방에 성공합니다. 한 방에.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나라에. 무서워서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물 자금률이 20%죠. 우리나라. 자, 그래서 아파트 30평이 100억이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아무도 우리나라 안 오고 교역도 안 되고, 자, 환율이 1,300원인데 아파트만 100억이다. 자, 그러면은 서로 잡아먹으려는 그 헬조선 될 겁니다. 자, 요게 어떤 그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 잡아먹으려는 헬조선 될 수가 있습니다. 곡물 자금률이 20%니까.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동방의 예의 바른 그 민족이 아니라 동방의 식인종이 되는 거죠. 동방의 식인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갔다 가다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 30평이 100억이다라고 하면 이게 장기간 지속된다면 결국 환율은 달러당 10,000원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헬조선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안전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30평 아파트 100억 만약에 찍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또 30평 아파트가 3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 3배만 올라도 초인플레이션인데 지금 현재 가격 문제가 있죠. 닭장 전용 8사가 33억, 땅값 기준으로 15평에 30억. 자, 평당 2억입니다. 2억. 땅 한 평에 2억짜리 그 주거지가 상업용지도 아니고 땅 한 평에 2억. 공유 지분인데 그것도. 자, 그래서 지금 또 아파트만 보면 준 초인플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를 해야지 안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점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자, 요 이유는,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한국 아파트는 한국인, 자, 그리고 일부 외국인, 중국인하고 교포밖에 없겠죠, 거의. 그래서 일부 외국인만 매수하는 상품이라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인처럼 세계인이 모두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인버스 투자 가능한 상품이라면, 자, 옵션 거래 가능하고 선물 거래가 가능한 그런 시장이라면 아파트가, 그러면 이미 벌써 그 루나 코인 지금 부도나기 전에 아파트부터 아마 폭락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선물 옵션 거래가 없으니까 매수할 수만 있고, 그리고 들고 있는 사람이 팔 수만 있는 그런 시장이라서, 공매도가 안 되는 시장이라서, 그래서 뭐 지금 일시적으로 가격이 그대로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비정상인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대골 같은 그 주택하고 84 타입 손바닥만한 그 아파트 한 쪼가리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자, 그래서 지금은 안전한가? 자,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비만이죠, 비만. 체중은 많이 나가서 많이 먹어야 되고, 또 그만큼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무릎이 나가죠. 무릎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국가도 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빚 최대 90% 탕감, 상환유예도 연장. 자, 우리나라 그 전통적으로 봤을 때 요런 거 잘 안 하는 나라 아닙니까? 자, 소상공인 코로나빚 최대 90% 탕감. 이자를 그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원금을 최대 90% 탕감해 준다라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바뀌고 나서 코로나 손실 보상금 얼마 전에 줬는데, 그리고 위드 코로나 선언한 지가 지금 꽤 됐는데 아직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 소상공들이 어려웠다. 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내수가 코로나 아니었어도 이미 내수가 죽어서 지금 뭐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빚의 형태로, 채무 형태로 돈을 주고 소상공인한테 갚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소상공인한테 국가에서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죠. 자,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안 나타나 있지만 요런 겁니다. 지금 5 형제가 있는데 2명은 돼지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싹쓸이를 합니다. 2명이. 3명은 쫄쫄 굶습니다. 자, 그래서 3명은 멸치, 2명은 돼지. 이런 상황이죠. 그 돼지 2마리 부동산이죠, 부동산. 특히 아파트. 대한민국은 뭐 거의 아파트가 절대적이죠. 자, 아파트만 지금 뚱돼지 되어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고 내수가 망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그 소상공인들도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매를 또 했지요. 실제입니다, 실제. 소상공인들도 지금 업으로는 뭔가 기대할 게 없으니까, 자, 조바심 나서 소상공인이 빚을 얻어서 아파트를 연끌로 구매하고, 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런데 그 빚을 또 탕감을 해준다. 국가 돈으로, 세금으로 돈을 받아다가 아파트 구매에 쓴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필사적으로 그 뚱돼지 살리려고 뚱돼지 통통한 놈 계속 통통해라. 자,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자, 그것은 아니죠.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뚱뚱하다가 살이 빠져서 죽을까봐 지금 굉장히 그 노심초사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전한가 했는데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금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미 헬조선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아파트 3배만 올라도 초인플레이션 헬조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아파트 3배 오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준 초인플레고 주택 가격만 봤을 때는 이미 그 헬조선이라는 겁니다. 내수가 완전히 죽었죠. 자, 그래서 비정상은 정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상으로 갈 거고, 자, 그 이야기는 그 개인은 이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4% 나올 때까지, 자,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1년간 이 채널 시작하고 나서 1년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저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자, 4%, 자, 임대 수익률 4% 나올 때까지는 아파트를 사면 안 되고, 자, 임대 수익률 4% 나올 때까지는 그 아파트를 들고 있는 것도 파는 게 사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상황, 결국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자, 그 이야기는 아파트를 사면은 임대 수익률 4% 정도는 나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자, 그때까지는 아파트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말고, 자, 무조건 전월세 사는 것이 개이득이다. 자, 그리고 깡통 전세가 위험하니까 웬만하면은 월세 사는 것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또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